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9위부터 공개합니다. 과학 소설가가 쏘아올린 예언. 1957년 소련에서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를 발사. 인공위성의 등장으로 통신의 발달과 기상 예측 등 과학기술이 발달하며 인류의 삶이 보다 진보했는데요. 그런데 이 인공위성을 무려 78년 전에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생길 걸 알았다고요? 그렇습니다. 78년 전에? 그렇죠. 그는 소설 지구에서 달까지, 해저 이말리, 20세기 파리 등을 발표한 현대 과학 소설의 아버지 줄 베른입니다. 20세기의 과학은 줄 베른의 꿈을 쫓아 발달했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요. 그는 소설을 통해 인류의 달 착륙과 TV, 에어컨, 영상통화 등 수십 년 후의 과학기술을 예언했는데요. 우와. 현대 과학을 예견했던 줄 베른의 작품 중에서도 1879년에 발표한 소설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인도 왕비의 유산. 소설 속에서 독일의 과학자 슐츠 박사는 드라이 아이스화된 이산화탄소를 탑재한 포탄을 개발. 그리고 프랑스 사라쟁 박사의 도시를 파괴하기 위해 포탄을 발사했는데요. 그런데 슐츠 씨의 포탄은 지금쯤 대기권을 빠져나가고 있을 테니까 두 번 다시 지구로 돌아올 수는 없습니다. 슐츠 박사가 만든 포탄은 위력이 너무 센 나머지 그만 지구를 벗어나 위성 궤도로 돌입했습니다. 자, 바로 이 대목이 뭘 의미하느냐? 인간이 쏘아올린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장치, 즉 인공위성을 예측한 부분인 겁니다. 와. 20세기에 발명된 인공위성 기술을 줄 베른은 무려 78년 전에 언급한 거죠. 뛰어난 상상력이네. 예견력이 뛰어나고 응. 이분은 정말로 과학적 상상력이 풍부한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막연한 상상이 아니었던 거야. 네, 뭐 해저 이만리에 옛날에 그 해저 탐사선 이런 거를 미리 갖다 놓았잖아요. 그렇죠. 대단하죠. 소설가 줄 베른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슐츠 박사가 무기로 개발한 포탄의 위력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량의 이산화탄소 혼합물이 공기에 퍼지면 반경 30m 이내에 있는 모든 생물은 냉동되고 질식하지. 어떤 내용 같아요, 이게? 가스. 가스죠. 가스를 예언한 겁니다. 마치 독가스 같은 화학물질을 이용한 화학전을 연상시키고 있죠. 그리고 제가 앞서 어느 나라의 박사들이 싸웠다고 했죠? 바로 프랑스와 독일의 박사들이었죠. 월드 워. 소설이 발표된 뒤로부터 약 35년 뒤인 1914년 프랑스와 독일은 제1차 세계대전의 적국으로 참전합니다. 그러네. 그리고 이때 화학무기인 최루가스, 수류탄과 포탄 공격을 서로 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세계대전이니까. 이게 다 예언으로 돼 있는 거예요. 나라도 특정했고 소설에 그 무기까지 디테일하게 나오니까 야, 진짜 예견력 하나만큼은 대단하네. 그래서 훗날 이 책을 접한 사람들은 줄 베른이 제1차 세계대전의 화학전을 예언했다라며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놀라우면서도 이 과학을 악용하는 예견에 좀 씁쓸한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 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좋았을 말도 있는데 씁쓸하네요, 진짜. 부디 그의 작품 속 예언이 인류의 발전에 올바르게 쓰이는 기술로만 실현되길 바랍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7위 공개합니다. 세계 스포츠 대회를 예언한 모모. 올해는 4년마다 열리는 세계인들의 축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리는 해입니다. 2013년 아르헨티나에서 열린 IOC 총회에서 터키의 이스탄불과 스페인의 마드리드를 제치고 최종적으로 도쿄. 그런데 말입니다. 개최지가 확정되기 무려 25년 전인 1988년 네. 이것이 도쿄에서 세계 스포츠 대회가 열릴 것을 예언했습니다. 바로 일본 애니메이션 오토모 가츠히로의 아키라. 아키라? 아, 1988년에 개봉한 일본 애니메이션 아키라는요. 제3차 세계대전 이후 재건된 2019년의 미래 도시 일명 네오 도쿄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속 한 국회의원의 발언. 내년엔 세계 스포츠 대회를 앞두고 있단 말이야. 내년, 그러니까 2020년에 도쿄에서 개최될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위해서요. 전쟁으로 붕괴된 경기장을 공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020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개막식을 카운트다운하는 광고판까지 등장하는데요. 우와. 오. 2020년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저 시점이 2019년이니까 그렇죠. 마치 요즘 만든 것처럼 돼 있죠. 야, 우와. 25년 뒤의 미래를 그때는 상상도 못했을 텐데 애니메이션을 예견한 거네요. 이 정도가 끝이 아닙니다.
또 있어? 게다가 지난 3월 24일 일본 정부와 세계스포츠대회위원회인 IOC는 2020년 도쿄 세계스포츠대회를 내년으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는데요. 7월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서요 이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앞서 보신 광고판 저희 보면 중지다 중지라고 써 있죠 낙서로. 정말 중지다네 중지다. 중지해.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를 중지하라는 낙서가 적혀 있습니다. 어머머. 저걸 누리꾼들이 또 포착을 한 거예요. 자, 게다가 더 소름 끼치는 건 애니메이션 말고 원작 만화책의 한 장면에는 WHO 전염병 대책을 비난이라는 글귀가 써 있다고 합니다. 저건 저렇게요, 저렇게. 이를 두고 일본의 누리꾼들은 우연치고는 너무 기가 막힌데? 코로나19 때문에 취소되는 걸 예언한 거 아닐까? 라는 반응을 보였고요. 그리고 실제 도쿄 세계스포츠대회 개막일까지 147일 남은 시점인 지난 2월 28일 일본 곳곳에서는 아키라 속 예언이 담긴 간판을 실제로 제작해 도쿄 세계스포츠대회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중지다 중지. 깨알같이 그랬었네. 제안도 있네요. 웬일이냐. 그리고 더 소름 끼치는 건요. 아키라를 그린 오토모 가츠히로의 애니메이션 후속작에 우주선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우주선의 이름이 바로 코로나예요. 에이. 정말 저 스펠링도 어디, 똑같아요. 어디? CORONA. 야, 이 작가분 예견력이 정말 대단하네요. 놀랍죠, 진짜. 아무튼 시작하기도 전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도쿄 세계 스포츠 대회. 아키라에 적힌 낙서는 정말 미래를 암시하는 것이었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4위 공개합니다. 21세기 에디슨의 예언. 미래를 예언한 사람들 중 무려 86%의 적중률을 자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와, 이 사람은 진짜 믿어야 되겠는데요? 정말 귀가 얇으시네요. 86%는 자, 그 사람 바로 누구냐? 누구예요? 에디슨의 부활라고 불리는 천재 발명가 레이먼드 커즈와일입니다. 현재 G사의 엔지니어링 이사로 재직 중인 그는요. 시각장애인용 음성 변환기, 스캐너, 전자음악 기기, 신디사이저 등을 개발, 첨단 기술로 우리의 삶을 바꿔놓았는데요. 아유 고마워요. 이게 다 한 사람이 만들었다고요? 저분이 다 만든 겁니다. 자, 그런데 천재 과학자인 그는요. 수십 년 전부터 우리의 모습을 예언해 왔는데요. 1990년 커즈와일의 예언. 1998년까지 컴퓨터가 세계 체스 챔피언을 이길 것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인간의 두뇌를 뛰어넘을 것이라는 예언이었죠. 하지만 1996년 인간 대 컴퓨터의 두 번째 체스 대결에서 최종 승자는 인간이었는데요. 당시 사람들은 컴퓨터 따위는 인간의 두뇌를 따라갈 수 없어 라며 커즈와일의 예언이 허무맹랑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뭐 알파고가 뭐 바둑으로 이세돌 구단을 이기는 시대가 됐지만 그게 이상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30년 전에는 상상도 못할 일인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1997년 세계 체스 챔피언인 가리 가스파로프 대 인공지능 컴퓨터 딥블루의 체스 대결의 결과는 네. 인공지능의 승리! 인간을 이긴 슈퍼컴퓨터의 첫 등장에 당시 전 세계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야, 근데 진짜 저 때가 기억이 나요. 정말 충격적이었거든요. 미래를 과학적으로 분석한 커즈와일, 1999년에 밝힌 그의 예언. 10년 후에는 무인 자동차가 등장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또 하십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래, 1990년대라고 생각해보세요. 하지만 2010년 미국의 다국적 기업 G사에서 무인 자동차 첫 시범 운영에 성공한 겁니다. 이 밖에도 그는 3D 프린터, 음성인식 컴퓨터, AR 스마트 안경 등장을 예측했는데요. 2010년 그가 본인이 했던 예측들을 분석한 결과 147개 중 무려 126개가 실현됐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거는 커즈와일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계신데요? 불안해지는데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커즈와일의 예측대로라면요. 2045년도에는 생명공학의 발달로 인간이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합니다. 불로장생이 과학적으로 가능하다고? 2045년도쯤에는 근데 이 사람이 말하니까 아니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지금도 에이 하려고 하다가도 그러니까. 우리가 그의 예측을 비웃었던 그 과거를 생각해 보면 지금 예측이 틀리다고 장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커즈와이는 현재 기술 발전의 속도를 전제로 하면 이거 가능하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11위 공개합니다. IS 수장의 운명을 예견한 모모. 2019년 10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중대 성명. Last night, the United States brought the world's #1 terrorist leader to justice. Abu Bakr al-Baghdadi is dead. 미국이 응징한 알-바그다디의 정체. 그는 전 세계에 극악무도한 테러를 자행한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수장으로요. 오사마 빈 라덴에 이은 21세기 최악의 테러리스트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미국은 알-바그다디 제거 작전에 돌입, 시리아 이들립의 한 마을에 은신해 있던 알-바그다디를 찾아냈고요. 결국 알-바그다디는 미 특수부대의 공습을 받고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테러리스트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기 전 마치 그의 운명을 예언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나도 비슷하게 그려낸 게임이 화제가 됐는데요. 바로 1인칭 슈팅 게임 콜 오브 듀티 시리즈의 최신작입니다. 아니 게임이 IS 수장의 운명을 예견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작전을 펼치는 이 게임은요. 알-바그다디가 사망하기 하루 전날인 2019년 10월 25일에 출시됐는데 놀랍게도 이 게임은 마치 테러리스트 알-바그다디의 체포 작전을 미리 내다본 것 마냥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근데 게임이 가상의 적을 소탕하는 거니까 내용은 뭐 다 비슷한 거 아닙니까? 과연 그럴까요? 네네. 우선 게임 속에는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를 연상시키는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바로 가상의 테러 조직 알-카탈라의 수장 우마르 술라만. 게임 캐릭터인 우마르 술라만은 은신처인 한 가옥에 몸을 숨겼다가요. 야간에 특수부대원들이 헬기로 은신처를 급습하자 지하 터널로 도주하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IS 수장인 알-바그다디 역시 야간에 미 특수부대의 공격을 받고 지하 터널로 도주를 했습니다. 똑같네. 아니 근데 비슷하긴 해도 저 뭐 지형 조건이나 이런 거 보면은 그 정도 예상 가능한 거 아닙니까? 뭐 어디로 가겠어요? 하긴 저거밖에 지하로 방법이 가죠. 없기도 그런 것 한데. 같으세요? 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그래요? 게임 속 테러 조직 수장인 우마르 술라만은 지하 동굴의 막다른 지점에서 폭탄 조끼를 입은 채 발견됐는데요. IS의 수장인 알-바그다디 역시 도주 당시 폭탄 조끼를 입고 있었습니다. He ignited his vest, killing himself. 그러니까 체포되기 전날 발매했으니까 개발은 또 사실 훨씬 더 전에 됐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 놀랍다. 게임 같은 현실, 현실 같은 게임. 과연 단순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소름 끼치는 놀라운 예언 19, 9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최악의 해상 사고를 예언한 모모. 어느 늦은 밤 수천 명의 승객을 태운 초호화 여객선이 빙하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해상 사고로 대부분의 승객들이 차디찬 바다에서 목숨을 잃었는데요. 타이타닉 그거예요? 그거밖에 생각 안 나는데. 말씀드린 순간 그 사고가 떠오르시죠? 네네. 그런데 아닙니다. 또 있었어요? 들려드린 이야기는 미국의 소설가 모건 로버트슨이 1898년에 출간한 소설 타이탄호의 침몰 혹은 무용지물 속 이야기인데요. 아 이름이 타이탄이라고? The Wreck of the Titan. 배 이름이 거의 비슷하죠. 타이탄 IC만 붙인 거 아니에요? 네. 야, 타이탄의 침몰이잖아. 사고 전에 출간된 소설이에요. 그럼. 1912년 4월 14일 첫 출항 나흘 만에 2,200여 명의 승객 중 1,500여 명이 사망하는 역사상 최악의 해상 사고를 낸 타이타닉호. 그런데 타이타닉호 사고 발생 14년 전인 1898년에 발표된 로버트슨의 소설이 마치 이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내용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큰 화제가 됐습니다. 야, 진짜 어마어마하네. 자, 그리고 당시 떠다니는 궁전, 백만장자의 스페셜 여객선이라고 불린 타이타닉호처럼요. 소설 속 타이탄호 역시 인간의 작품 중 가장 위대한 여객선으로 소개가 됐습니다. 두 배 모두 영국 국적의 배로요. 영국과 미국을 오가는 노선을 운행했는데요. 그리고 정말로 소름 끼치는 공통점. 뭐야?
4월의 늦은 밤 북대서양에서 과속으로 인해 빙산에 부딪혀 발생한 사고라는 점. 와. 아니 그 사실 바다에서야 뭐 태풍을 만날 수도 있고 사고 원인이 뭐 배끼리 충돌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고장날 원인이 수도 있는데 빙하를 콕 집은 거 아니에요? 사실 빙하 사고가 흔한 건 아닐걸요. 흔하진 전후선에서. 않죠. 그리고 그 큰 배가 그걸 못 본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자, 소설 속의 예언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더 큰 피해자를 낸 원인이 되었죠. 두 배 모두 2,000명 이상의 승객을 태웠지만 인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구명정 수 때문에 더 큰 피해를 냈다는 공통점도 있는데요. 책에도 이 내용이 나온다고? 그렇습니다. 와. 실제로 타이타닉호는 고작 20척의 구명정을 구비, 그리고 소설 속 타이타닉 역시 단 24척의 구명정을 구비한 걸로 쓰여져 있습니다. 구명정 수도 비슷하잖아요. 똑같네 거의. 4척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저 정도면 그냥 갔다고 봐야죠. 자, 마치 타이타닉호 사고를 예언한 듯한 소설 속 내용에 놀란 사람들은 소설가 로버트슨이 사고를 예언한 것이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소설가 로버트슨은 애초에 해양 지식을 총동원해 쓴 것일 뿐입니다 라며 사람들의 의문을 일축시켰다고 합니다. 갔다 왔네 이 사람. 이 사람 미래를 갔다 온 거예요. 다 본 거야 이거. 모든 게 너무나 비슷하니까. 이름까지. 이름도 그렇고.